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이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004년 11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했고 또 상호관세에 의한 하락분을 전부 만회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경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세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2, 3주 전에 비해서는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는 관세로 인한 연간 비용이 10억에서 15억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면서 이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도 판매자들이 4월 이후 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는데 평균 인상률은 30%입니다. 아마존 판매자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과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중국산 판매자들 일부가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할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립니다. 중국의 그 저가 이커머스인 테무가 약 145%의 수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쉐인도 가격을 대부분 30에서 50% 인상했고 키친타올의 경우 최대 377%나 인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에 대해 그 블룸버그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그 신발 업계도 관세 폭탄으로 인해 신발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긴장 완화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거듭 반복하지만 미중 간의 긴장 완화는 중국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125%, 145% 등에 달하는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고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양국이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만큼 서로 상대가 먼저 대화를 타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수차례 당국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오며 우리와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그 국무장관은 반대로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세를 둘러싼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면서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2차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합의 틀을 제시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포괄적인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그 관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감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재무상은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그 최대 보유국입니다. 미국이 관세 조치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재무상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특정 국가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CNBC와 인터뷰에서 합의는 완료됐지만 그 나라의 총리와 의회의 그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와 첫 번째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한 걸로 미뤄봐서 특정 국가는 인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그 러트닉 상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은 자신이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시간주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산업이 중심지인 미시간주에서 열린 집회라는 점을 의식한 듯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전 세계 국가가 미국과 협상하려고 찾아온다면서 우리는 협상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려는 국가들과 협상은 하되 뜻대로 안 되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지만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상 그랬듯이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거듭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1분기 역성장은 바이든 탓이다.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기도 바이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바이든의 주식시장이지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다. 나는 1월 20일에 취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고 이미 낸 관세는 환급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내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관세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은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차량 가액의 3.75%만큼 관세를 상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3.75%라는 숫자는 차량 가액의 15%에 적용되는 25%의 관세를 계산해서 산출됐습니다. 1년 후에는 차량 가액의 10%에만 할인을 혜택을 주면서 상세액은 2.5%로 줄어들고 3년차부터는 환급이 없어집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을 85% 이상 사용하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공급망을 확충하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8종에 대해 부과됐던 125%의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CNN에 의하면 중국 선전에 있는 세 곳의 그 수입 대행업체들이 통관 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에 부과된 관세는 철회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 최대의 메모리 회사인 CXMT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율 규제의 완화에 나섭니다. 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그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테슬라에게 문제가 됐던 건 운전대와 페달입니다. 테슬라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가 이걸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을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그 6월로 예정된 사이버캡의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300명의 운전자들이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전해 왔고 이걸 프로젝트 로데어라고 칭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를 대체하기 위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CEO를 물색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 이사회 의장은 CEO 교체 계획은 없다. 머스크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밝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해 아이폰 조립 공정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고 최대 그 1,000억 달러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총 마진율이 41.7%로 예상을 하회했고 중화권 매출도 160억 달러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2.6% 증가하지만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구매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비스 매출도 12% 상승에 그쳐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또한 팀쿡 CEO가 이번 분기에서 실적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 후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애플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독립형 AI 비서인 메타 AI 앱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메타의 LLM인 라마를 기반으로 합니다. 메타 AI는 다른 사용자들이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프롬프트를 제공해주는 디스커버 기능을 제공하면서 오픈 AI와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3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고 부문 수익이 16%가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 호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올해 중요한 한 해를 강하게 출발했다. AI와 AI 안경 등 핵심 프로젝트가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현재 메타 AI는 월간 사용자 10억 명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AI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3%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그 관심이 많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21%가 상승했고 애저도 33%나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중 절반 정도는 AI와 관련된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그 지난 1분기 주요 AI 파트너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가 새로운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할 때 우선 협상권을 갖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걸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긍정 평가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이 이걸 질타하자 곧바로 실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그 메인 플랫폼에는 이를 표시할 계획이 없었지만 초저가 상품 플랫폼인 아마존 호를 운영하는 팀이 이걸 검토했고 백악관에서 이를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자 곧바로 철회했습니다. 다음날 아마존이 미국 시골 지역의 배송망을 확대하기 위해 6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시장의 관심사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했지만 곧바로 이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AI 구축을 빨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수요 감소의 문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퀄컴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퀄컴의 3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하향함에 따라 주가가 11%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그 유방암 및 기타 고용암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경구형 치료제 업체인 스콜피언 테라피틱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연간 매출은 기존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CBS 보험 대상에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제외되지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화웨이가 어센트 910B의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AI 칩의 수출 규제 이후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H100을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한편 젠슨항 CEO는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지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은 미국 바로 뒤에 있을 수 있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AI 칩 수출을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AI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잉이 사우디의 리야드 항공과 최소 150대 이상의 737 맥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는 그 기존의 국적 항공사인 그 사우디아에 이어 두 번째 국적 항공사 리야드 항공의 출범 계획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인도되지 못한 항공기 수십 대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리야드 항공은 중국이 보류한 항공기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SBC는 AMD 목표가를 $90에서 $70로 하향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겠지만 2분기에는 매출과 이익률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에 대한 AI 칩의 그 수출 규제 때문인데 AMD는 이로 인해 약 $8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이익 전망을 100억에서 $125억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47억에서 $157억
달러였는데 관세에 의한 40억에서 5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이익 전망이 낮아졌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2030년 비트코인 예상 목표가를 약 70%가량 상향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목표가가 그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71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120만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산되는 비트코인은 2050만 개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이의 그 60%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한편 그 최근에 금값이 조정받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96,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아리조나 하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했고 ETF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스트래티지의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하회했지만 비트코인 수익이 연초 대비 58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수익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달 만에 독대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푸틴은 지난 며칠간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 지역과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다면서 아마도 그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제재와 2차 제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제재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의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한편 그 블룸버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알루미늄, 흑연,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연준은 4월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전망에 비춰 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최근 조정받고 있지만 기업 실적을 고려한 가치평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은 20.47배인데 지난 30년간 평균은 16.93배였습니다. 미국의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인데 원인은 관세 전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1.8%가 늘어서 선방했고 수출도 1.8%가 늘었지만 수입이 무려 41.3%나 급증하면서 GDP를 끌어내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기업들이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수입품을 비축하면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재정을 삭감하면서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 지출이 성장에 일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 엔화가 급락했습니다.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하향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일본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의한 성장 둔화를 예상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5%로 하향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은행이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조기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졌다는 견해가 엔화 약세의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시기가 반드시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그 4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전달보다 17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1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최근 12개월간 평균인 15만 2천 건을 웃도는 증가세입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8%가 상승했습니다. 3월에는 전월 대비 0.3%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고용이 견고하게 나왔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고용 지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월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그 CME 페드워치의 그 6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33%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그 3월 개인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전년비 2.3%가 상승하면서 작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4%가 작았지만 예상치인 2.2%보다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월비로는
보합으로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근원 PC는 전년비 2.6%가 상승하면서 전월의 3%에 비해 하락했고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난달에는 0.4%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보합입니다. PC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인데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부과 이전의 지표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익이직 보고서 졸취에 따르면 3월 구인 건수가 7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9월의 710만 건 이후 6개월 만의 최저이고 예상치인 750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지출 계획을 보류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는 노동시장의 수요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의 구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컨퍼런스 보드 CB 소비자 신뢰지수가 86으로 나타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CB 데이터는 미시간데이 데이터와 일치하며 관세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 시장이 손상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7%로 나타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위축됐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4월 ADP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6.2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3월의 14.7만 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이고 전망치인 12만 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민간 부분의 고용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노동시장까지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 18,000건 늘어난 24만 1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의 상당 부분은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교직원들이 봄방학 기간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인이 전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으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 6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4월 ISM 제조 PMI가 48.7을 기록해서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49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구분합니다. ISM은 생산과 수요가 모두 감소했고 인력 감축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요 혼란과 관세로 물가 상승이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면서 납품 지연과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약 13조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 정책을 수립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대출 확대 및 임대료와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합니다. 인민은행은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부양책이 없다는 실망감의 주가지수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